전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게 오류라는 걸 인정을 하고 이제 나와서 직접 소통을 좀 하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어떤 진정 어린 충언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진심도 상당히 담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면 윤 대통령이 변할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과연 이런 발언들을 내놨겠느냐 하는 네.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약간 고별사의 성격을 갖는 거 아닌가 제가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어차피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그동안 문제점이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쭉 지적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연장선에서 이게 결국 탈당 명분 쌓기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의미를 좀 많이 둔 그런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건 뭐 이준석 전 대표도 차기 유력 대권 주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대권 주자급의 뭐 일련의 정치적 행보 네. 그런 행보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저 기자회견 하고 나서 한 방송 인터뷰에도 나갔고요. 오늘은 또 라디오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자회견의 의미를 묻는 질문들이 많았겠죠, 당연히. 그걸 저희가 영상으로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제는 역사 속의 일이 돼버렸는데 도어 스태핑한 걸 했었죠. 예. 네, 그걸 통해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알 수 있고 대통령께서도 누구 뒤에 숨지 않겠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보면은 여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뭐 정부는 아예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여당을 보면은 매번 익명 인터뷰밖에 없습니다. 어디 핵심 관계자, 어디 관계자, 대포차 끌고 다니는 거예요. 유튜브 댓글로 이런 글들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이준석 탈당하려는 준비 작업인. 그럴 거면 왜 밑작업합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나가버리지 그 네. 얘기인가요? 예. 밑작업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제가 1년 반 동안 당한 게 부족합니까? 그 백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 이준석 없이 총선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뭐 인터뷰 들어보셨지만 밑작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석 없이 총선에서 이기는 방법이라고 했을 때 이제 본인이 이탈하지는 않겠다라는 뜻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일단 내년 총선에서 배제가 된다고 해도 당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도 이제 탈당의 밑작업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과거에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당을 창당해서 뭔가를 해본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번지 점프도 처음에 뛰어내릴 때보다 두 번째 뛰어내릴 때 더 공포가 크다고 하죠. 네.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는 현재로서는 아직은 뭐 신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노원병에 계속 출마를 하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이 전 대표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노원병은 수도권이고 소선거구제 있기 때문에 네. 무소속이나 신당 창당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겠고 물론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공천을 받지 못하면 대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은 있는데 근데 대구에 그 출마를 하려면 공천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총선 직전에 공천들이 확정이 되기 늦죠. 때문에 그때 가서 탈당을 하고 신당 창당까지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일단 이준석 전 대표의 현재 1순위는 노원병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는 것이고 네. 그나마 있는 2순위는 이제 신당보다는 무소속으로 대구에 출마하는 것 정도가 아닐까 현재로서는 좀 그렇게 보입니다.